병준 씨,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제발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54살 윤성재는 차 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기둥 뒤에서 아내 한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16년 지기 친구 최병준과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재는 아내 차 조수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마포 여성병원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56도 쉼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54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건설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합니다. 직원이 60명쯤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 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27이던 해봄이었습니다. 마포 쪽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복사물을 양손 가득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누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가가서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이름은 한미숙이었습니다. 그 회사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냥 이유를 만들어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8달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었고 한강 둔치에서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청혼은 마포대교 위에서 했습니다. 차도 아니고 걷다가 멈춰서서 그냥 꺼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숙이 한참을 웃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하객이 50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성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2년 후에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태어났는데 성재는 분만실 앞에서 1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몰랐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성재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우세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미숙이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을 열면 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주말에는 재래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병준을 처음 만난 것은 16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업종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재보다 4살 어렸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를 서로 소개해줬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가족끼리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준 아내 임선영은 조용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미숙이랑 금세 친해졌습니다. 4사람이 자주 모였습니다. 명절에도 만났고 여름에는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선영이 아팠습니다. 난소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8달을 버텼습니다. 미숙이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고 병준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선영이 떠난 날 밤 병준은 성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도 셋은 자주 만났습니다. 병준이 혼자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지은이도 병준을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쌓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재한테 가족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2달하고 열흘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식탁이었는데 미숙이 된장국을 올려놓다가 핸드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를 만한 변화였지만 27년을 같이 살았으니 성재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물었더니 미숙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드세요. 식어요. 성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 미숙은 성재가 들어오면 주방에서 나와 맞이했습니다. 27년 동안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더니 미숙이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씻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미숙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시장이나 친구 만나는 것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원래 수다스럽지는 않았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8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했고 울다 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어요. 미숙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친구요? 그냥 오래된 친구요. 밥 먹고 오느라 늦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다니까 더 차릴 것도 없었고 미숙이 피곤해 보여서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미숙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성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포 쪽에서 은평구로 넘어오는 큰 길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 인도에 2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자주 입는 코트였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성재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앞으로 뺐습니다. 백미러로 봤지만 이미 2사람은 인파에 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핸들을 잡은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숙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코트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를 들여다보고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점심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총무팀 박 대리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어제 저 마포 쪽에 있었거든요. 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을 뗐습니다. 응,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카페 골목 지나가다가 여사님 닮은 분 봤거든요. 최병준 대표님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몰라서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가 멋쩍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 제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성재가 짧게 말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어제 신호 대기 중에 창밖으로 흘기 봤던 그 여자가 미숙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병준이었습니다. 박 대리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어젯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준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고만 했습니다. 왜 굳이 숨긴 걸까요?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병준이랑 우연히 만났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미숙은 친구를 만났다고만 했습니다. 병준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숨겼을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준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병준아. 바쁘세요? 괜찮아. 왜?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소개받은 인천 쪽 철골 거래처 있잖아요. 혹시 연락처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다 저장해 놨는지 찾질 못해서요. 잠깐만. 성재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병준이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성재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병준아. 네, 형님. 요즘 우리 미숙이 자주 봐? 전화 너머가 짧게 조용해졌습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병준이 말했습니다. 아, 가끔이요. 형수님이 먼저 연락 주시면 보죠. 어제도 봤어? 어제요? 또 한 박자가 늦었습니다. 마포 쪽에서 같이 걸어 다닌 거 우리 직원이 봤어. 침묵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 그게요. 형수님이 그쪽에 볼 일 있으셔서 잠깐 마주쳐서 같이 걸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형님. 그래. 형님, 저 지금 미팅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재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대답이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미숙도 어제 병준이랑 만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할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다가 조수석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미숙이 가끔 성재 차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 갈 때 가끔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썼습니다. 조수석 시트 옆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이나 영수증 같은 게 끼어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종이가 잡혔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작은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열흘 전이었습니다. 상단 가게 이름을 봤습니다. 마포 여성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포 여성병원.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왜 여성병원 주차 영수증이 자신의 차에 있는 걸까요? 미숙이 여성병원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열흘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왜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기검진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정기검진이라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미숙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항상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녀왔다고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것, 병준과 마포 쪽을 같이 걷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영수증.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엉켰습니다. 성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숙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삼겹살 구워 먹을까 해서 사왔어요. 그래요. 성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주머니 속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마포 여성병원. 이걸 미숙에게 들이밀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재는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숙이 또 외출하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성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오늘따라 조용했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거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7년 동안 함께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연기 너머로 미숙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고기를 집었습니다. 입안으로 들어갔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재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주차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포 여성병원. 그 글자가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미숙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성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컵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이었습니다. 오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7시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나오다 성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안 와서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미숙이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요?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었습니다. 골프 간다고 했습니다. 골프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미숙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9시가 지날 무렵 미숙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성재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성재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미숙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재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미숙 차를 따라갔습니다. 미숙 차가 은평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내부 순환로로 진입했습니다. 마포 방향이었습니다. 예상한 방향이었는데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20여 분을 달렸습니다. 미숙차가 마포 쪽 이면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따라갔습니다.
미숙차가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봤습니다. 마포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짙은 감색 패딩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성재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최병준이었습니다. 병준이 병원 입구 앞에서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병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준이요. 제 친구 최병준이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걸까요? 왜 미숙이랑 같이 여성병원에 들어가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다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병원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째였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2번 다가와 다른 것을 더 주문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성재는 아무거나 시켰습니다. 뭘 시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병원 입구만 봤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나왔습니다. 병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맞은편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재는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안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그 카페 창문 옆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오래 말했습니다. 병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병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함께 저녁에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성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봤더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병준을 만났습니다. 여성병원에 갔습니다. 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성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미숙이 주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미숙 코트에서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병준이 쓰는 향수였습니다.
지난달에 만났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일찍 나온 직원 몇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숙과 병준이 여성병원에 함께 들어가던 장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카페 안에서 미숙이 울고 병준이 손을 잡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내내 거래처 전화가 오고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동안만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총무팀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3시에 거래처 미팅 있으시죠? 알고 있어. 서류 여기 있습니다. 이 과장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성재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2시 40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빠뜨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납품 일정, 견적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종 단가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따로 출력해 책상 서랍에 넣어둔 서류였습니다. 그것 없이는 미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서류 하나 빠뜨려서 잠깐 다시 올라갔다가 출발하겠습니다. 30분만 늦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세요.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 응접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성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왜 미숙이 회사에 있는 걸까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병준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응접실 문 옆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수님, 오늘 갑자기 오셨네요. 병준 목소리였습니다. 성재 씨 만나러 왔는데 거래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병준 씨가 계셔서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냥 좀 무거워서. 미숙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형수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병준이 말했습니다. 병준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정말 미안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역시 성재 씨한테는 아직 말하기가 싫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요. 미숙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마음 이해해요. 근데 형님도 곧 아셔야 해요. 알아요. 결과 나오면 그때 말할게요. 그때까지만 비밀로 해줘요. 병준 씨. 성재 씨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절대 말 안 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병준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버텼겠어요?
선영 씨 보낼 때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봤으니까 병준 씨밖에 없었어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부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성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성재 씨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영 씨 보낼 때 겪어봤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응접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급히 사무실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자리 뒤쪽으로 돌아가 선반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응접실에서 나왔습니다. 핸드백을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병준도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사라지자 성재는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단가 확인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러 왔다가 엉뚱하게 저 대화를 들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병원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왜 결과를 기다리는 걸까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렸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래처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미팅 끝나고 바로 병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건지, 왜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는 건지,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눴지만 성재의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거래처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자마자 병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병준이 받았습니다. 병준아,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거기 있어. 지금 갈게. 형님,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병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준이 사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재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회의실로 가자. 성재가 말했습니다. 둘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주 섰습니다. 병준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회사 응접실에서 미숙이랑 한 얘기 들었어. 병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성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가달라고. 다 들었어. 성재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님, 말해. 대체 뭐야? 미숙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병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6년이야. 16년을 형제처럼 지냈는데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말 못해? 성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못해? 왜? 형수님 일이니까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성재는 회의실 벽을 손으로 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등이 화끈거렸습니다. 병준이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해, 병준아.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그런데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아. 내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내 친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병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제발이요. 더 이상 캐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준은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평구 집까지 40분을 달리는 동안 성재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빠 왔어? 지은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주말인데 왔네. 응,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미숙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밥 거의 다 됐어요. 평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재는 거실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미숙 씨. 성재가 불렀습니다. 미숙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앉아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미숙이 뭔가를 느꼈는지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아요. 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회사에 왔었죠? 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머, 오빠 없다고 해서. 병준이랑 응접실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요. 미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그건 결과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성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다 들었어요. 미숙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예요? 여성병원은 왜 다니는 거예요? 병준이는 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지은이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성재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알고 있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안 돼.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지은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재에게 내밀었습니다. 성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포 여성병원. 환자명 한미숙. 진단명 유방암 2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유방암이라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언제부터요?
2달 전에 정기검진에서 발견됐어요. 처음엔 양성일 수도 있다고 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확진이 됐어요. 성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2달 동안 왜 혼자 들고 있었어요? 오빠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회사 일도 어렵고 거래처 문제도 있고 그 위에 제 병까지 얹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숙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다 혼자 한 거예요? 아니요. 병준 씨가 도와줬어요. 선영 씨 보낼 때 병원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 어디가 잘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혼자 가기 무서워서 매달렸어요. 오빠한테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어요. 괜히 걱정만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파도 오빠가 버텨줘야 우리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성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2달을 혼자 버텼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남편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성재는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의 2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의심만 하고 있었어요. 당신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숙이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달 전 정기검진에서 혹이 발견됐다는 것, 마포 여성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는 것, 유방암 2기라는 확진을 받았다는 것, 병준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것, 매일 밤 혼자 울었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성재는 미숙의 손을 잡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2달 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선영 씨 떠나는 거 옆에서 봤잖아요. 그때 병준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기 싫었어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오빠 먼저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혼자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빠가 강한 거 알아요. 그냥 내가 못됐던 거예요. 오빠 힘든 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2 사람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셋이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병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준아, 형님. 병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안해. 어제 소리 지르고 벽치고. 형님, 당연하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미숙이 옆에 있어줬는데 내가 의심하고 화를 냈어. 진짜 미안해. 병준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수님 도와드리면서 우리 선영이 생각 많이 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몰라서 못해준 게 아직도 한이거든요. 형수님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형수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성재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 있었습니다. 고맙다, 병준아. 진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미숙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형님, 형수님 꼭 낫게 해드려야죠. 수술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성재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성재는 그 일주일 동안 미숙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동행도 성재가 했습니다. 미숙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수술 전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매번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오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래야 돼요. 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성재와 미숙, 지은, 그리고 병준이 함께였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마포 여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준비실로 미숙이 들어갔습니다. 성재가 손을 잡은 채로 침대 옆에 섰습니다. 무서워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끝난대요. 옆에 있어요. 있을게요. 미숙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병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재는 그 4시간 동안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종양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경과 좋으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합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성재 팔을 잡았습니다. 병준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미숙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성재가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됐어요. 미숙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성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성재가 항상 함께 갔습니다. 회사 일은 팀장에게 맡겼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오빠 회사는요? 괜찮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발 소견 없어요. 앞으로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숙이 성재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재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7년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내의 코트에서 났던 그 지독한 향수 냄새는 배신이 아니라 죽어가는 친구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였다는 것을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와 기운이 없어 비틀거리는 아내를 병준이가 품에 안듯 부축해 차에 태울 때 그의 옷에 배어있던 향수가 아내의 낡은 코트에 옮겨 묻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륜의 증거라 믿었던 그 향수 냄새는 사실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 땀 흘리며 뛰어다닌 친구의 눈물겨운 우정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의 칼날을 세웠던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히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 병준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가장 든든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 의심의 냄새가 사실은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의 향기는 아닐지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56도 쉼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